이 세포가 있으면요, 세포에 세포막이 있어요. 요게 세포고, 요게 세포막이 있는데, 요게 세포막이에요. 요게 이 세포막을 확대해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물이에요. 물. 요 안에는 물이고, 요 바깥은 물이에요. 그럼 물과 물이니까 섞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포막에는 물이 닿는 부분, 이 가운데에는 이쪽 부분은 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막. 그래서 물이 바깥의 물과 안쪽 물을 구분시켜줍니다. 이 세포막이라는 게. 그런데 자, 우리가 칼슘을 썼어요. 칼슘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들어와서 이 안쪽에 칼슘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식물 입장에서 야, 병원균이 잎에 묻어갖고 여기 지금 병원균이 자라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이거 자기 그 보호물질을 만들어라 하는 신호예요. 칼슘이 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방어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뭐 병원균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잎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여기가 분명히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서 딱 멈추고 번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보셨죠? 그 왜 그러냐면 칼슘이 이 안으로 세포막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야, 빨리 이걸 방어물질 만들어, 치료물질 만들어. 그 신호예요. 그럼 이게 들어가야 된다. 칼슘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EDTA 칼슘은 이게 크다고 그랬죠.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차원에서 칼슘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EDTA 칼슘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토양에서 불용화되는 걸 막는 부분에서는 EDTA가 제일 강력해요. 아미노산은 토양에 들어가서 느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분리돼서 토양에서 또 칼슘이 이제 또 변화가 돼버려요. 불용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갖고 쓰실 때는 연면주기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반주를 쓰실 때도 가급적 빨리빨리 쓰는 개념으로 쓰셔야 돼요. 한 번에 왕창 넣고 한동안 시간을 띄우고 쓴다 그러지 말고 조금씩 자주 쓰는 방향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세포막을 칼슘이 통과하는 이 칼슘 채널에 칼슘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EDTA가 너무 커지고 아미노산은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충분히 작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킬레이트화 시키면서 사용하시는 게 농민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 별로 안 해요. 농약방 가고 사다 쓸 때 10,000원, 20,000원 주던 거 2,000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칼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제 얘가 뭐 에틸렌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식물이 이제 보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주는 건데, 그럼 칼슘이 들어왔어요. 칼슘이 이제 세포막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칼슘 이온이 팽팽하게 많이 찼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호예요. 야, 빨리 방어 물질 만들어라. 그럼 여기서 만들었으면 다시 칼슘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제 야, 됐다, 그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칼슘의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칼슘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누가 조절해줘요? 누가? 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칼슘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원활하게 야 이제 그만 들어가라, 이제 나가라. 이거 히토류관이죠. 히토류관.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히토류 몇 호까지 원소 있다고 했죠. 히토류가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냐? 내 배추 무름병이 많은데 그 식물의 방어 물질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는데, 그럼 히토류를 내가 작물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칼슘이 많아야 방어 물질을 더 잘 만들고 원활하겠죠. 칼슘 플러스 히토류까지 내가 쓰고 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 농업에서. 그러니까 히토류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히토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가분들도 잘 모르세요. 비료회사들도 잘 몰라요. 제가 이 중국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중국은 히토류를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 동북삼성에 가면은 벼농사부터 해갖고 뭐 다양한 농사본에 히토류를 다 썼어요. 히토류가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콩입니다. 콩의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조직이 엄청 튼튼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이 1차 세포벽이고, 세포막과 바깥쪽에 중간에 하나의 층이 더 있어요. 요게 2차 세포벽이에요.
세포가 튼튼하면 병이 잘 안 걸리겠죠. 그리고 무릎병도 침범이 된다 하더라도 무릎병이 덜 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1차 세포병, 2차 세포병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세포병이라고만 알겠지만 세포병이 튼튼하면 건강같이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차 세포병보다는 2차 세포병이 형성이 잘 돼야 돼요. 그럼 2차 세포병은 뭐냐? 2차 세포병 안에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2차 세포병에. 2차 세포병 안에 리그닌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튼튼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포도당이 쫙 붙은 게 베타 포도당이 쫙 붙어서 본드 같은 리그닌이라는 게 본드 같은 거. 붙여주면 이런 목질이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히토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리그닌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에요. 아까 포도당 얘기했죠? 포도당 가지고 식물이 별의별 다 만드는데 아미노산도 만들어요. 단백질도 만들죠. 아미노산이 붙으면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어요. 포도당 갖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게 리그닌까지 가는 과정에 첫 번째 신남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 야 페닐알라닌 너 빨리 리그닌으로 바뀌어라. 그 물질이에요. 그럼 이 물질이 시작인데 이 시작하는 신남산을 말하자면 신호를 줘서 이거를 신남산을 빨리 야 리그닌 만들게 해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게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그래서 히토리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세포벽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강해지냐면 이건 실제 예입니다. 오일을 하는 재배용가였는데 제가 히토리는 보통 2,000배 정도로 사용하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이분이 1,000배까지 써는 거예요. 경도가 되게 좋거든요. 엄청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저장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수로 한 300배로 친 거예요. 300배보다는 더 진하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이가 돌덩이가 되어버렸어요. 돌덩이. 떨어뜨리면 돌깨지 깨져버려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리그닌, 세포병에 이 리그닌이 엄청 잘 만들어진 거예요. 요 2차 세포병. 요 리그닌이 잘 만들어져갖고 세포가 튼튼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진하게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슘과 히토류를 얼마나 우리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보온기에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무름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토류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쓰면 되는데 그럼 히토류는 아무 히토류나 쓰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질산, 칼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도요. 질산, 히토. 질산, 히토. 그럼 질산, 칼슘과 똑같아요. 질산, 히토라고 하는 물질은 분말인데 물에다가 녹이면 질산과 히토류 원소로 딱 나눠집니다. 질산, 칼슘처럼 똑같이. 그렇게 됐을 때 이 히토류 이 원소가 물에 녹아져 있는 이 원소가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어떤 비료회사 제품들은 돌가루예요. 물에 안 녹는. 돌가루인데 이게 히토류 성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곱게 갈아갖고 물에 풀어갖고 관조하라는 거예요. 그 효과 없어요. 그 돈 아까운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소가 됐든 식물이 필요하는 원소들을 식물이 빨아먹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물에 녹아있는 형태예요. 물에 녹아야 식물이 빨아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절대 안 녹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히 광물질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노 공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최대한 크기를 작게 해서 물에 녹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물에 분산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물에 분산되어 있지만 그래도 식물이 물을 빨아들일 때 크기가 작으니까 계속 딸려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그 정도 효과는 더 좋아지긴 하지만 물에 녹은 것과 분산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거를 내가 이게 진짜 좋구나. 원리는 아마 이제 나가실 때 다 까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히토류가 하는 게 좋다라고 들었으니까. 근데 어디 가게 가보면 히토류라고 있어요. 함부로 사지 마시고 그때 결정하실 때는 이게 액상인지 분산되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가만히 냅두면 돼요. 이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럼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입자를 하더라도 가라앉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가라앉지 못하게 비료회사에서 분산제라는 것도 써요. 가라앉지 않게 그냥 퍼져 있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색깔이 뿌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색깔이 뿌예요. 그런 것들은 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액상으로 녹아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사셔야 히토리는 제대로 흡수를 보는 거예요.